어때요? 1시간 들어볼게네. 뭐 또 절까이네. 뭐 말 좀 해라, 말 좀. 어? 할 말만 할 거야? 할 말만 해요? 들을만 해요? 예. 다른 과목들은 들어도 잘 모르는데 이 과목 들어도 알아요. 좀 이해가 가요. 근데 시험 치면 점수는 잘 안 나옵니다. 그 말이고 비슷한 말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 잡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워낙 1차 과목의 비중이 1차 두 과목이지만 이 두 과목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1차 과목 공부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과목 2차 과목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듣는 데만 일단 충실하셨다가 7월달부터 뭐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시작하려고 하면은 그때 맨땅 헤딩을 할 수는 없잖아요. 들어놔야 되니까. 네,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만 오시면 합격합니다. 자, 6페이지에 중개 대상물이 나옵니다.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대상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개 대상물의 의의를 보면은 무등록 중개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업으로 하고자 한다면 등록하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지,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업으로 한다면 무등록 중개업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중개 대상물만 하는 것이지 이 법에서는 중개 대상물이 아닌 자동차 매매만 중개를 한다. 중고자동차. 중개사법에서 1억 7억 관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범위와 요건을 한번 볼게요. 범위는 법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법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부동산인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법에서 딱 규정을 하고, 그 밖에 또 저는 볼 3호,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개대상물 이렇게 했거든요. 위임이 나는데, 위임이 뭐냐면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공장 및 강업재단 재단법에 의한 공장재단, 강업재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을 봅니다. 자, 이 요건을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문제는 전부 다 풀립니다. 자, 중개대상 권리의 객체입니다. 권리의 객체. 물리적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물리적 측면에서. 자, 일단은 부동산이어야 됩니다. 부동산. 그 다음에 임목이 뭐냐면 뭐예요? 임목. 나무예요. 나무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놨어요. 그게 부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공장에 보면 토지나 건물이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특허권이라든지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상표권, 실용실현권 이런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이 있습니다. 그것도 경제적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체로 하나의 권리의 객체로 만든 것이 공장, 강업재단입니다. 그럼 부동산이 아닌데도 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어제 부동산이에요. 이게 중개대상 권리의 객체입니다. 그럼 반대로 대비되는 거. 동산은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예요. 그죠? 동산은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고. 그 밖의 기타, 그 밖의 다른 법에서 부동산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세법상은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이 아닌데도 보고 부동산으로 취급해갖고 세금 매겨요. 그죠? 준부동산이랑 비슷한 거예요. 중개사법, 다른 법에서는 부동산을 보지만은 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 권리의 객체, 이것을 권리의 주체, 누가 소유해야 되느냐? 누가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일반 사인이 소유를 해야 됩니다. 사건의 객체가 돼야 된다. 사건. 사건의 객체가 되면은 사법상 제한을 받고 있는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 설정되어 있죠? 중개 대상 돼요, 안 돼요? 되죠? 소멸 조건으로 해도 되고, 매수자가 인수 조건으로 해도 되고, 사법상 있죠? 압류가 되어 있다. 중개 대상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자, 어렵게 묻습니다. 경매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 될 수 있다, 없다? 경매 등기가 되어 있어요. 됩니다. 근데 하자 있는 중개 대상물인 거죠. 사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어도 중개 대상물 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다. 중개 대상물 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공법상의 제한 뭐예요? 대표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있다. 개발 행위는 제한되지만은 권리의 득실 변경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잖아요. 중개 대상이 됩니다. 사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비되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국공유죠. 국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이에요. 경복궁. 내가 니한테 팔게. 니 전주이시 그 마지막 고종한 게 몇 대 손이네? 너 할아버지 거 니한테 팔게, 싸게 팔게, 사라. 말 돼요? 안 돼요. 그죠? 진주시청, 니 사라. 내 팔게. 말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국공유는 행정재산이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 행정재산 이외에 잡종재산 쪽으로 가면은 처분할 수 있는데 공개 매각을 해야 돼요. 공매 처분해야 되니까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국공유는 중개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권리 주체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봤고요. 이제 권리의 변동입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사건의 발생, 변경, 소멸이 법률 행위로 발생, 변경, 소멸되어야 된다. 중개사법에서 법률 행위라 하면 오로지 계약만 말합니다. 권리를 이전하는 자와 권리를 취득하는 자 사이에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그 밖의 권리의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그죠? 유치권의 이전 계약, 그죠? 전부 다 계약만 말하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단독행위, 합동행위, 계약 여러 가지 법률행위가 있지만은 중개사법에서는 오로지 계약만 말합니다. 계약으로서 발생, 변경, 소멸되면 중개대상. 그럼 계약이 아닌,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은 중개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했습니다. 유치권. 성립은 법률의 규정이죠? 중개대상 아닙니다. 유치권은 이전. 중개대상이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법정 지상권. 들어보셨어요? 네? 법정 지상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것도 성립은 안 되겠죠? 이전은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좀 더 나오면은 도로입니다. 중개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로. 도로가 딱 두 가지 나눠집니다.
공도는 안 되겠고 사도는 되겠죠. 사건의 객체가 되면은 공법상 사법상 제한을 묻지 않는다 했잖아요. 여기서 다 나옵니다. 상속은 중개 대상이 되는다 안 된다? 안 되죠. 상속받은 뭐 재산, 부동산, 토지 중개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네. 이것만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권리의 객체는 부동산, 일부 어제 부동산이 누구 소유? 개인 소유이면서 이것이 계약으로 득실 변경이 가능하면 중개대상. 점유권 안 된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걸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암기하면은 안 됩니다. 암기하면은.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토지입니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칩니다. 원칙적으로 내 땅 위에 있는 것은 내 거, 내 땅 밑에 있는 것은 내 거, 다 내 거예요. 그 토지 소유자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냐면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토지의 상하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내 땅 위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 건축물입니다. 토지도 하나의 권리의 객체고 건축물도 하나의 권리의 객체입니다. 아까 지상권 이야기했죠? 갑하고 을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설정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상권자 됩니다. 지상권자고 이거는 지상권을 설정했으니까 지상권 설정자가 됩니다. 설정해줬어요. 그래서 니한테 토지 사용할 걸 했다 해서 여기다 건축물을 축조를 누가 했다? 을이 했어요. 그럼 등기부 딱 떼보면 등기사항증명서 떼보면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떼보면은 소유자는 갑.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떼보면은 건축물 소유자는 을입니다. 갑 땅 위에 있지만은 건물은 누구 거다? 을 겁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거래하는 것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부르고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거래할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두 개 다 떼봐야 됩니다. 토지 등기부도 떼봐야 되고 건물도 떼야 돼요. 권리관계가 별도로 하게 돼요. 별개의 권리의 객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내 땅 밑에 있지만 내게 아닐 수 있는 게 있다. 위채굴 광물입니다. 이거는 광물은 광업법에서 국가 일단 원칙적으로 기속됩니다. 중요한 것은 토지 거래의 단위, 다른 말로 중개의 단위. 소유권과 저당권을 중개를 한다.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한다.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거 한다면은 이거는 필지 단위만 가능합니다. 한 필지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한 필지 전체를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거래액 단위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익물권, 지상권, 취약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대차, 이 전부 다 사용수익이죠. 이거는 권리의 처분권과 똑같죠. 사용수익과 관련된 것은 필지의 일부분만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역권 아까 이거 그림 그렸듯이 한쪽 기둥에 길 내주는 거잖아요. 필지의 일부분만 하는 거잖아요. 필지 일부분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토지에서는 이 정도만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자, 건축물부터 볼게요. 건축물이라면 토지에 정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정착. 그죠? 정착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래. 뭐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이냐. 자, 비를 막아주는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지붕을 지탱하는 것이 기둥일 수도 있고 벽일 수도 있습니다. 지붕은 필수예요. 기둥과 벽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건축물이면 족하니까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지금 규정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다면 무허가 건축물도 중개 대상물 된다 안 된다? 된다. 무허가 건축물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 하고 나서 허가 받을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을 것을, 자, 등기법 했어요? 네. 지적법 했을 건데? 지적법부터 했지, 등기법부터 안 했을 건데? 소유권. 장 교수님이 지적법부터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구분됩니까? 구분돼요? 아직은 구분이 안 되는 게 정상이지.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 최초 취득. 이전 등기는 승계 취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전은 앞 소유자에서 내가 소유권을 승계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전 등기고, 보존 등기는 아예 없는 데서 최초 등기하는 거. 건축물 등기하잖아요. 그러면 앞 소유자, 건축, 준공승인 받아가지고 대장 만들어서 보존 등기하면 내가 제일 첫 번째 소유자잖아요. 원시 취득이. 그럼 보존 등기는 원시, 이전은 승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그렇다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건축물이다 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지도 않죠. 그러면은 미등기 건축물도 중개 대상물 된다 안 된다? 된다. 나중에 등기하면 되잖아요. 이 건축물이 지금 현재 눈에 보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죠.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도 중개 대상물이 된다.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거, 예, 분양. 특정 동호수가 지정된, 즉 부동산의 개별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분양권도 중개 대상물이 된다. 이거와 대비되게 입주권, 이거는 원칙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세예요. 나중에 좀 복잡해서 생략을 하는데 나중에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칙은 안 된다라고까지만 이번에 합니다. 분양권은 무조건 되는 거고요. 내가 분양받았다. 그럼 전매 제한 안 받으면 바로 팔아도 되죠. 전매 제한을 받으면 전매 제한 기간이 풀리고 나서 팔아도 되잖아요. 혁신에 많이 살아요. 진주 혁신도시에 많이 사냐고. 아까 많이 왔다 갔던데. 혁신에 사시는 분 혹시나 둘이? 두 분인데 뭐 많다 그러지? 원장님 많다 그러는데. 제가 혁신에 살아서 그래요. 자, 혹시나 그거지. 에이,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정착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정착. 그죠? 그러면은 판례에 이게 있습니다.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
중개대상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삼면이 천막으로 이루어진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 중개사법상 건축물로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느낌 있잖아요. 볼트니까 무식한 말로 몽키, 유식한 말로 스패너. 쭉쭉쭉 풀면 바로 풀리잖아. 분리치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하우스 밑에 콘크리트 들어가고 타설하고 딱 고정시키면 중개대상물 될 수 있어요. 가설 건축물로서. 그죠? 근데 그냥 이동 용이하게끔 그냥 임시막사 지게차 사가고 들었다 놨다 하면은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예요. 그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자, 보세요. 담장, 교량, 축대. 이거 전부 다 토지의 별개의 부동산을 보지 않습니다. 토지의 부합물로 봐버려요. 그런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입니다. 자, 수목의 집단. 아우, 잘 닦인다. 자, 토지 임야로 중요하다 보면은 수목의 집단이 있습니다.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종물입니다. 별개의 권리의 객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를 하면 이거는 종은 주에 따라서 따라갑니다. 하나의 권리 객체로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다. 이거는 간섭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춘 겁니다. 그냥 나무가 이렇게 있다. 있는데 여기다가 새끼줄 똥똥 쳐놨고 소유자 누구 딱 해놨다.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하고 다르니까 해놨겠죠. 제3자가 알 수 있게끔 공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와 별개의 권리의 객체로 봐줍니다. 소유권의 객체가 돼요. 중개대상물이 예외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런데 나무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은행에서 돈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은행에 돈 빌릴 수 있어요.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주니까. 근데 이 편말에다가 소유자 누구 해놓고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자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저당권 채권다 하면은 우리는 순위 승진의 원칙이거든요. 1번이 없어지면 2번이 다시 1번 올라가요. 제3자에게 유효하게 공시할 수 있어, 없어요? 공시라는 건 알려주는 거예요. 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의 객체는 되지만은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유효하게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고, 간섭법상 공시방법이라는 것은 그냥 조금 전에 나무에다가 새끼줄 치든지 간판을 치든지 해가지고 제3자에게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권리 객체라고 알리는 것을 명인방법을 갖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근대 입법으로 오면은 임목에 관한 법률의 임목이 됩니다. 이건 간섭법상 공시방법이고, 이제 법률상 나무로 갖다 경제적 가치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가볍게 합니다. 임목 등록 원부를 작성해요. 수종, 수량, 필지 일부에 생립, 살아서 서가 있으면 가능해요. 나무 종류는 몇 그루 뭐고, 나무는 몇 그루다. 그죠? 필지 얼마에 심어놨다. 도면 첨부해갖고.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말씀드렸죠? 처음으로 이제 권리를 만드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하니까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뭐가 객체된다? 소유권이 객체되죠? 그 다음에 임목 등기부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저당권의 객체도 되더라. 이거는. 이거하고 반대죠?
이건 저당권이 객체 안 되지만 명의는 저당권이 객체 안 되지만 이건 등기부가 있으니까 저당권이 객체가 돼요. 근데 이 임목은 들판에 산에 있습니다. 누가 무단으로 뭐 벌채를 해버렸다든지 산불이 나서 타버렸다. 그러면은 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담보력이 상실될 수도 있잖아요. 담보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나무가 다 탑있다. 그러면 나중에 저 나무 다 컸을 때 그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채권을 해소하지 못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한다면은 미리 보험에 가입을 해야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요. 자, 공시방법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저것이 토지 그냥 수목이 집단인지, 그죠? 명인방법은 안 돼 있어요. 새끼줄은 안 쳐져 있다. 그러면 그 나무가 토지 소유자의 그냥 수목이 집단인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임목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3자가. 그것은 첫 번째,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표제부에 임목 등록 번호가 기재됩니다. 임목을 등록을 하면.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를 보면 저 나무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인지 아닌지는 먼저 1차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이라면 이제 임목 등록 원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임목 등록 원부 보고 그 다음에 임목 등기부를 보면은 임목 소유자와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괄적으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장 및 강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 강업재단입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성립된다는 일물 일권주의의 예외입니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성립돼요. 자, 강업재단은 똑같은 의미니까 여기 보세요. 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각각 하나의 권리의 객체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3개 동이 있습니다. 각각 권리의 객체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상 점에서 별도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 장비가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생각하지 마시고 통상적으로 이게 한 뭐 50억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특허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한 100억 정도 된다. 경제적 가치로 보면. 이 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산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주시오. 은행 그 지점장한테 손바닥 발이대로 빌려줄 때 그럼 담보 좀 내봐라 하면은 이것만 잡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기계 장비라든지 산업재산권 이것도 경제적 가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저당 잡아서 돈 빌려 자금을 융통해서 산업활동하는 것이 사회의 경제적으로 이득이냐? 이게 전체가 하나의 경제적 담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사회적 이득이냐? 두말하면 자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아까 일물 일권주의 예외라는 것은 토지마다 이거 하나마다 권리의 객체가 있지만은 또 이 전체를 또 하나의 권리의 객체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체가 하나의 권리의 객체가 되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재단 목록을 작성합니다. 재단 목록. 강업재단이나 공장재단을 할 때, 설립할 때, 이거 재단 다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소유자가 달라도 됩니다. 재단 목록을 작성해요. 그래서 재단 등기부를 만듭니다. 재단 등기부를 만드니까 소유권의 객체도 되고, 저당권의 객체도 되더라. 그런데, 자, 임목하고 조금 구분해야 될 것이, 임목은 저당권을 설정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기가 돈 빌리고 싶으면 저당권 보험가입을 해서
쓰지 말아도 열심히 쓴다. 해도 되는데, 공장재단과 강업재단은 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뭐예요? 돈 빌리기 위한 목적이죠. 돈을 갖다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 거예요. 재단을 설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당권을 설정을 해야 돼요. 즉, 소유권 보존 등기 후 10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면, 설정 안 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 효력은 상실됩니다. 돈 빌리려고 재단했는데 왜 안 하냐 이거지. 반드시 10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만 하나만, 건물 하나만 또는 토지 일부만 처분하는 것이 허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 저당권자는 이 전체를 하나의 권리로 객체를 받는데, 받아갖고 돈을 빌려줬는데 재단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야 이건 네 가져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에 속해 있을 때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처분이나 개별적인 강제 집행도 안 됩니다. 전체가 하나의 권리의 객체가 되어버린다. 그리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임대차도 가능하더라. 여기서는 저당권자 동의해주면. 자, 공시방법입니다. 아까 임목은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에 임목 등록 번호를 기재함으로써 공시한 거고요. 이거는 해당 등기사항 증명서 관련구 사항란에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됩니다. 관련구라는 것은, 자, 등기부는 총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등기사항 증명서는 다음부터는 등기법부터 알아야 되겠다. 오늘 저기 장재진 교수님하고 교수님들 오늘 식사 학기거든. 등기법부터 이렇게. 등기사항 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얼구 이렇게 딱 3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편제입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가 기재됩니다. 소재지, 면적 이런 것들 표시가 기재되고, 갑구는 소유권과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건이 기재됩니다. 얼구는 소유권 이외의 용익 물건, 제한 물건. 소유권 이외의 제한 물건이 기재돼요. 그래서 관련구 상황장에 가서는 갑구에 관련된다면 갑구에 재단에 속하였던 취지, 얼구에 관련된다면 얼구에 관련된 취지가 기재된다. 그럼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면은 재단에 속하였던 취지가 기재돼요. 강업재단은 뭡니까? 강물을 취득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강업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고, 강물을 취득하기 위한 기계 장비 다 들어가야 될 거고, 토지 소유권 다 들어가겠죠. 그거는 2차적인 것은 전부 다 같아요. 공장재단하고. 그리 보시면 되겠다. 그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용어의 정의하고 조금 전에 권리의 객체, 권리의 주체, 권리 변동 이 세 가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맨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1시간 10분 넘게 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자신감은 자꾸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다는 확신만 가지면 됩니다. 자신감은 떨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자꾸 젊은 친구들이 계속 오는데, 공부를 해보시면은 30, 40대가 가장 많이 합격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60대하고 20대가 비슷한 비율로 합격을 합니다. 60대는 연세가 있으니까 순발력이 떨어져서 많이 그렇고요. 근데 대신에 사회적 경험은 있으니까 공부를 잘 하시고 되시는 경우도 있고, 20대는 지 머리 믿고 공부를 안 해서 안 돼요. 한번 들어보면 알아요. 그죠? 그죠? 자신감과 자만심은 다릅니다.
자신감과 자만심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올해도 초창기 때는 열심히 하더만 안 노도해. 근데 이제 시험장에 갈 때 했는데 별로 안 좋아, 좀 잘 안 됐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끝까지 학원에 놓으시면서 나와야 옆에서 또 뭐다. 상대평가는 아니고 절대평가니까 그래도 옆에서 하면은 자극을 받아서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면 된다. 자, 와, 앞으로 잘해봅시다. 자, 오늘 수업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